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없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비슐랭입니다. 지난주 연준 의장 파월 연설, 그리고 미국 CPI, PPI 지수 발표에 마운트 콕스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악재까지 겹쳐서 정말 혼을 쏙 빼놓는 한 주였죠. 다행히 언제 그랬냐는 듯 비트코인은 강력 반등을 보여주면서 9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의 추세면 금방이라도 1억 아니 2억도 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은 해소해야 할 남은 악재들을 함께 다루어 보고 1억을 넘어서 2억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작정 뉴스만 퍼날라 시간 때우기 급급하고 보고 나면 멍하고 아무것도 머리에 남지 않는 컨텐츠가 아닌 이해하면서 시청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품격 비트코인 분석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시장은 독일과 마운트 콕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요. 악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체크하고 해당 악재에 대해 디테일하게 해소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독일부터 체크하고 가볼게요. 사실상 현 시점 기준으로는 독일 악재는 완전 해소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캄 인텔리전스라는 지갑 분석 플랫폼에서 제가 직접 독일 정부로 추적되는 지갑을 추적해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갑에 남아있는 잔고는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바로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 중이었고 독일 정부는 약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었는데요. 현재는 모두 판매되고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물량의 대다수가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이 흡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캄 인텔리전스에서 조회해본 결과 블랙록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지갑들과 크라켄,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의 기관 커스터디를 통해 대다수 처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오버행 이슈가 잠식이 되었으니 호재로 봐야겠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아까 본 사진을 가져와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존 독일보다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했던 국가는 미국, 중국, 영국입니다. 강대국들이죠. 이 세 가지 국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달러, 위안화, 파운드와 글로벌 3대 화폐를 보유한 국가들이죠.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은 큰 의미에서 가치 저장과 방어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공격과 방어의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자기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바꿔먹을 금과 같은 존재 혹은 경쟁국에서 화폐를 디지털화하여 압박할 경우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왜 그런지 사실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차차 다루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독일은 다시 구매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독일 정부가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배경을 보면 범죄단체에게서 압수를 한 것인데요. 이게 소유권이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빨리 환전을 해버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종의 돈 세탁이죠. 세탁한 돈은 다시금 매수 압력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내부적으로도 비트코인의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들도 많고요. 따라서 저는 악재 해소와 동시에 호재 발생이라는 이중적 측면으로 해석합니다. 다음 마운트 콕스를 한번 볼게요. 마운트 콕스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0년 7월에 일본에서 설립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현재의 바이낸스, 국내 기준으로는 업비트와 같은 위상이었죠.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해킹 사고가 발생하여 당시 80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고 그중 20만 개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해킹 당시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0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9년 도쿄지방법원은 14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마운트 콕스에 대한 이슈 내용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제가 실제 마운트 콕스의 배상 판결문을 입수해왔는데요. 해당 판결문을 보시면 2024년 10월 31일까지 모든 상환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어렵게 구한 마운트 콕스 파산관리 담당 변호사의 성명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째, 등록된 계좌의 유효성 및 기타 사항의 확인. 둘째, 지정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대행수신계약 가입 의사 승낙. 셋째, 상환에 관해 재활관리인가 지정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논의가 완료. 넷째, 안전하게 상환될 수 있다는 확인. 현재 이 네 가지 절차가 진행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요. 가령 이 네 가지 절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순차적으로 배분을 하기에 실제로 모든 채권자들의 지갑에 비트코인이 도착하는 것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산 관리자에게 해당 거래소가 코인을 수령받고 기재된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개개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마운트 곡스의 상환 물량은 한날 한시 일순간에 쏟아져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문드문 시장에 풀려 나오는 물량들은 하루 평균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60만 개를 초과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격을 하방으로 보낼 만한 압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운트 곡스의 지갑을 추적해보면 수신받은 주소가 변호사가 지정한 담당 거래소인 크라켄이나 비트스탬프 등의 거래소로 위치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주소로 주거니 받거니 의미 없는 움직임들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상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행동들을 반복 중입니다. 겁주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상환받을 리도 없고요. 이제 마운트 곡스와 독일 이슈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의도된 겁주기용 움직임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겁을 먹었을까요? 네,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먹었죠. 코인데스크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주간 손실의 대부분은 아시아 거래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아시아 소매 투자자들, 즉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 개미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벨로 데이터라는 곳에서 추출한 데이터인데요. 찾기 힘든 자료니까 그냥 제가 찾아온 거로 한번 보시죠. 파란색 US 미국, 분홍색 EU 유럽, 노란색 APAC 아시아입니다. 딱 봐도 마이너스 13%대로 아시아가 많이 털려나갔음을 알 수 있네요. 제발 제 영상 구독하신 여러분은 이런 거짓 악재에 털리는 아시아 개미 중 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독 누르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빠르게 영상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악재로 흔들며 아시아 개미들이 털려나간 구간, 과연 기관들은 어땠을까요?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들의 순유입 데이터를 보면 하루 평균 2,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으며 코인쉐어스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펀드는 4억 4,100만 달러, 원화 6천억이 넘는 금액을 매입했습니다. 또한 10,000개 이상의 고래 지갑은 21만 2,450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되며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축적했습니다. 고래 기관들이 역대급으로 매입을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기에 개미들은 팩트도 아닌 가짜 뉴스에 역사적 수치로 털려나갔습니다. 그럼 온체인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채굴자 난이도 그래프입니다.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의 난이도라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걸어두었는데요. 채굴 난이도란 예를 들어 1시간 채굴기를 가동하면 1개의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채굴자들이 시간당 1개의 비트코인 보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단체로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럼 1시간당 2개의 비트코인을 받도록 보상 난이도가 낮아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급이 낮아서 알바가 안 구해지면 사장이 시급을 올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최근 하락에 환멸이 난 채굴자들이 채굴기 전원을 꺼버렸고 현재 채굴자 난이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채굴자 난이도가 하락했던 시기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 또한 단기적인 저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 2천만 원 시절과 3,500만 원 시절보다 더욱 낮은 난이도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현 시점은 좋은 매수 기회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온체인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온체인은 코인베이스 프로와 바이낸스 거래소 간의 코인 가격을 비교한 것인데요. 해당 요 프리미엄이 초록색 양수로 변하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평균 가격이 바이낸스보다 비싸다는 뜻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본토 기관들이 애용하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해졌음을 알 수 있는 온체인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들이 상당히 조급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기관들이 왜 조급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불장 중에서도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불장이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니 한번 보시죠. 글래스노드 창업자들이 만든 마켓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작은 시총으로까지 상승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초입 단계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작은 시총의 알트를 상승시키면서 불장을 연출하죠. 그리고 작은 알트들의 상승을 보고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과정이 일반적인 상승장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미 많이 진행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나스닥인데요.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차트를 놓고 보면 해당 노란색 구간들이 상당히 흡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한 템포 빠른 호흡으로 달리고 있죠. 현재 여기 비트코인과 같은 조정을 가지고 상승 중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빨리 나스닥이 4단계, 5단계에 도달해서 알트코인처럼 작은 시총의 주식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 상승장도 기정사실화 되는 거겠죠. 미국 나스닥의 러셀 2000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셀 2000이란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1001위에서 3000위까지 2000개 기업들에 대한 평균 주가 지수인데요. 즉 미국 시장의 소형주 나스닥의 알트코인과 같은 녀석들이 상승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단계, 5단계에 진입을 시작했다는 거죠. 대체 왜 소형주들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장에 개인들이 몰려올 것을 예상했을까요? 식상한 금리나 얘기하실 줄 알았겠지만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에는 TGA라는 게 있습니다. 직역하면 재무부의 지급 초과 준비금인데요. 시장에 뿌려질 수 있는 현찰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잔고를 저장 중인 걸 알 수 있죠. 국민들에게 뿌릴 현금을 많이 저장해두었다. 이게 이유가 빈약할 수 있는데요. TV토론 이후 바이든의 건강 문제가 화두되면서 각종 민주당의 대체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결국 가상 대선 시뮬레이션에서 트럼프의 적수가 되지는 못했죠. 병약한 바이든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와중에 트럼프 총격 사고로 지지율이 더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란 거죠. 연준 의장 파월, 재무부 장관 옐런 모두 바이든의 아이들인 상황. TGA 잔고를 털고 금리를 움직일 최종 의사결정자들은 트럼프의 복귀를 반기지 않을 겁니다. 퍼즐을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독일 마운트 곡스 악재는 알려진 것과는 사실이 많이 달랐고 거짓 악재에 아시아 개미들은 박살이 났고 같은 시기 기관들은 역사적인 수치의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채굴자 난이도는 15K, 비트코인 2천만원 시절보다 더 내려갔고 각종 온체인 데이터는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민심은 열세에 놓여있고 때마침 바이든 손에는 달러가 역대급으로 많은데 그 달러를 뿌릴 최종 결정자들은 모두 바이든의 아이들. 그걸 눈치챘는지 나스닥의 알트코인 러셀 2000이 급등 중인 것으로 보아 나스닥을 뒤따르는 비트코인 또한 상승장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의 내일은 같을지 모릅니다. 1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반드시 다를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주말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